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입니다. 야, 이제 좀 쉬자.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 도장을 찍고 퇴근하는 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을 입에 올립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의 레이스가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말 뒤엔 어김없이 따라붙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는 자유는 참 좋지만 그만큼 지갑 걱정도 현실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60세에 은퇴해도 90세까지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30년 가까운 무소득의 시간, 이거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접한 한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은퇴 직전 택시기사 65세 주식 한 방에 전 재산 증발했다. 어떤가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으세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많은 우리들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현실 그리고 함정. 요즘 은퇴를 앞둔 세대는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과 결혼까지 다 책임지느라 모은 돈도 부족하고 직장에서도 너 아직도 있어? 소리 들을까봐 조심조심 퇴직금이라도 좀 굴려서 불려보려고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기도 하죠. 특히 요즘 많이들 하는 게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인데요. 문제는 그걸 전 재산을 몰빵해서 시도했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례 1 택시기사 김 씨의 은퇴 전야 전 재산이 사라졌다. 김모 65씨는 서울에서 택시를 30년 넘게 몰았어요. 성실하게 살았고 악착같이 아껴서 퇴직금 포함 1억 원 정도를 모았죠. 은퇴를 앞두고 불안했던 김 씨는 지인 권유로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종목 곧 상한가 간다더라.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할걸? 그 한마디에 김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초반엔 오르더니 결국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김 씨의 돈은 전부 증발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다며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때 그냥 적금만 들 걸 늦게라도 알아봐서 연금보험이라도 들 걸 그랬어요. 사례 2 자녀 결혼에 전 재산 올인, 남은 건 쓸쓸한 방 한 칸. 박정순 67씨는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도 팔고 예금도 깨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았죠. 막상 결혼식이 다 끝난 후 남은 건 부채와 방 한 칸짜리 전셋집.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빠 자주 연락도 안 오고 박 씨는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과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돌봐주겠지? 그런 건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더라고요. 사례 3 재취업 성공. 하지만 정작 더 힘들어진 이유는 이영철 62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후 준비도 하지 않았죠. 다행히 동네 마트 배송일을 구했지만 하루 10시간 넘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무릎이 점점 안 좋아져 병원비가 더 들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자 결국 그 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철인인 줄 알았는데 노후엔 몸이 자산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덜 후회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1. 수입이 있을 때 노후 계좌부터 만들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노후 자산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일정 금액은 건드리지 않는 계좌로 자동 이체되게 만들어 두세요. 국민연금은 기본, IRP 개인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등을 활용해 세금 혜택도 받고 노후 자금을 굴리는 게 좋습니다. 2. 절대 몰빵 투자하지 말자. 특히 은퇴 자금은 잃으면 회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분산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하세요. 전체 자산의 1020% 내에서만 투자. 안정형 상품과 함께 운용.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기. 3. 노후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은퇴하면 좀 줄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은퇴 후에도 월 평균 18만 25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해요. 고정비, 식비, 관리비, 통신비 등과 변동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따로 계산해보고 그에 맞춰 국민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수익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지 꼭 체크하세요. 4. 몸과 관계. 이 두 가지가 진짜 자산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정기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습관. 퇴직 후에도 동호회, 봉사, 동네 커뮤니티 등에 참여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스로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멀리 있지 않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그 100세를 어떻게 살지는 전적으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후회보다 다행이다, 준비하길 잘했네라는 안도감을 선택하세요. 혹시 지금 40대, 50대시라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 하나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삶의 계획표가 있고 그 안에는 돈뿐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하루도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주제로 가장 타당한 내용은 노후의 정신건강과 삶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심리적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넉넉해도 우울, 고립감, 삶의 목적 상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연구해 왔습니다.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한 가지 정신적 웰빙. 1. 은퇴 후 우울증?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은퇴 직후 12년은 우울증 고위험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 상실, 직장이나 사회에서 맡았던 나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관계 단절, 매일 보던 동료나 사람들과의 접점이 줄어듭니다. 삶의 리듬 붕괴, 출근 마이너스 퇴근이라는 생활 리듬이 사라지면서 하루의 구조가 무너져요.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노인의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은 사망률 증가와도 강하게 연관된다고 경고합니다. 2. 사는 이유가 있어야 오래 산다. 삶의 목적 퍼퍼스. 2014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배 낮았습니다. 출처 저널 오브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 삶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뭘 해야 하지? 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고 낙관적 사고를 하게 되며 건강 행동, 운동, 식단, 병원 진료 등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3. 노년의 의미 있는 시간은 뇌를 젊게 만든다. 뇌과학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그림, 악기, 글쓰기, 봉사활동 참여, 손주 돌보기, 동네 아동 돌봄, 지역사회 참여, 마을 회관, 노인대학, 문화센터 등. 이런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 이상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1. 매일 의미 있는 일정을 넣자. 퇴직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가 아니라 오늘도 이걸 하자 라는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매주 수요일은 봉사활동, 매일 오전 910시는 걷기 운동, 금요일엔 독서 모임, 토요일엔 손주 돌보기. 작은 약속이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그 리듬이 결국 삶의 구조를 다시 세워줍니다. 2. 평생 배우는 삶, 두뇌의 보약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각 지자체 평생교육센터, 유튜브 무료 강의 등 요즘은 1원도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활용법, 재무 설계 강좌,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 유튜브 제작 등 지식을 배운다는 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3.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긍정적인 가족, 배움과 도전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그만큼 긍정적이고 젊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돈, 건강, 마음, 세 가지 다 챙기자.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돈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나눌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은 도구고 건강은 자산이며 삶의 의미는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은퇴 후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한 시기가 됩니다.